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코스모 화학입니다. 코스모 화학은 이산화 티타늄과 2차전지 양극재 주요 원료인 황산 코발트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요. 자, 월봉으로 차트 보시면요, 과거에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부터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울기는 최근 들어서 훨씬 더 가팔라지고 있고요. 자, 일봉으로 돌아와서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고 2차전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주도주로 자리 잡으면서 크게 단기간에 급등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동사도 마찬가지 이런 이제 주가의 상황이 펼쳐졌고, 그 이후로는 다시 한번 좀 꺾이면서 이때까지는 좋았지만 이제 최근에는 다시 한번 좀 눌리고는 있어요. 2차전지 관련해서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차익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 있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94,000원 찍고서 지금 57,000원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좀 내리막에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내려갈 여지가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대부분 다 이익이 나셨을 텐데, 위에서 잘못 들어가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좀 손해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물린 분들, 그리고 과거에 들어가서 좀 익절 구간에 있는 분들, 각각 평단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이 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까지도 이제 비슷한 스탠스를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공매도 비중 확인해 보시면은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비중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고, 대차장구는 조금 올라왔어요. 자, 20만대에서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50만대까지 올라왔죠. 뭐 이런 점은 조금 아쉽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공매도 비중이 거의 없다는 면에서 우리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확인해 보면 6,700, 4,000, 3,500, 5,100, 7,100, 9,900. 그래서 올해는 거의 1조 가까이 오네요. 그래서 자, 꾸준하게 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지지부진하겠어요. 하지만 최근 3년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막 적자도 기록을 했었고, 특히 당기순이익은 더 적자를 오랫동안 기록을 했었는데, 최근 3년은 가파르게 좀 올라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올해 더 큰 기울기로 올라간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장 좋네요. 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확인해 보시면요, 과거에는 좀 부채 부담이 있었습니다. 200대에서 이제 좀 내려옵니다. 120, 160, 120, 100대까지, 작년 100대까지 내려오고 있고, 올해 추정치는 일단 이제 나오진 않고 있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좀 내려오고 있다는 점에서 좋아 보이고, 작년에 100 초반이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우리가 부채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ROE 보시면요, 과거 3년 순이익 적자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기록을 했고, 이후로는 7, 6, 10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좀 무난무난했지만 올해는 그래도 두 자릿수 진입하면서 그래도 양호해진 모습 보여주시고요. EPS도 마찬가지 흐름, 3년 마이너스, 그리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올해는 좀 많이 올라와요. 네, 작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그래서 주당 순이익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는 점에서 올해는 확실히 좋아진다. 자, 그리고 동사 배당금은 좀 아쉽지만 없어요. 과거에도 배당을 하지 않았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올해 추정 PER은 자 90.43배 나오고 있고, PBR은 일단 나오지 않고 있네요. 자, 그래서 현재 주가 상태를 보시면요, 일단은 지금은 좀 비싼 구간이에요. 지금 이렇게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은 일단 우리가 재무상으로 기업의 이런 밸류를 좀 판단을 했을 때는 조금 비싼 구간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평가 구간인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본업인 이산화 티타늄, 황산 코발트보다 양극활 물질에 대한 이런 비중이 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소재 사업 부문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산화 티타늄이 좀 주력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산화 티타늄도 날이 갈수록 비중 줄고, 신소재 사업은 날이 갈수록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앞으로는 더 뭐랄까요, 이 2차전지 관련주로 더 부각을 받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뭐 3분의 2가 넘어가요, 비중으로만 따지면. 그래서 신소재 사업 굉장히 크게 커지고 있고, 수출 자체가 굉장히 좀 대부분이에요. 90%가 넘습니다, 수출하는 게. 그리고 주요 거래처는 뭐 삼성전기, 삼성 SDI, LG화학 등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모학은 현재 460억 원을 투자해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전지 양극재 관련주기도 하지만 폐배터리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을 목표로 폐배터리 원료부터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인 니켈 4,000톤, 코발트 2,000톤, 리튬 1,000톤을 회수하는 공장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앞으로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 업계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왜냐면 전기차 시장이 점차 커지고 이제 가솔린 이쪽은 줄어드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늘어나면 당연히 폐배터리도 업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대폭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규모로 봤을 때는 일단 이제 2021년 2조 원 규모에서 30년에는 10배가 넘는 21조 원까지 커질 것이다. 그 또 10년 후에는 2040년에는 4배가 넘는 87조 원까지 커질 거라고 이렇게 좀 크게 앞으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기초 소재인 황산 코발트 추출 사업도 늘려가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코스모화학은 코발트 원광으로부터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메리트는 있고요. 지난 2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EM과 이렇게 규모 계약을 맺으면서 공급 계약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이제 IRA, 늘 말씀드린 거죠. 2차전지 관련해서는 IRA가 항상 붙어 다닐 수밖에 없고, 자,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가이더스 적용으로 인해서 국내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양극화 물질 제조가 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이 되면서 향후 국내에서 생산하는 양극재 기업도 원가 절감 효과 등의 이런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동사도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확인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거 과대낙폭 아닌가? 지금 오히려 기회로 들어가야 되는 구간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좀 이제 들어가야 되나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단은 지금은 아직도 여전히 고평가 구간에 있고 조금 비싼 가격에 있고 충분히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상 조금 더 일단 하방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들어가시려면 제가 보는 구간은요, 여러분들이 신규로 진입하려면 어디까지는 좀 내려와 줘야 되냐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만원 초반대까지, 4만원 너무 많네요. 4만원 초반 정도. 그래서 4만원 초반대까지는 좀 빠져줘야 여러분들이 신규로 진입할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여전히 비싼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는 기업이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 과열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좀 어떤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자제해 주시고 4만원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때 진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익이 나오고 계신 분들, 자, 요런 데서 들어가서 일단 수익을 여기서 팔았으면 베스트인데 못 팔았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계속 내려가니까 바람만 보다 가지고 못 파신 분들은,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더 장기적으로 보셔서 수익을 더 크게 내시던지, 아니면 조금의 수익에 만족하고 일단은 좀 어쨌든 다시 한번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익절하시고, 조금이지만 익절하시고 다른 종목, 좀 탄력 있는 종목 여러분들 찾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요, 사실 위에서 물리는 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이렇게 급등주할 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손절가 무조건 잡고 하시는 거라고. 3%든 5%든 그건 각자가 정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손절가 잡고 진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물리셨다면 일단 투자 방법이 잘못되신 거고, 어쨌든 물리셨다면 일단은 방법은 없어요. 계속해서 들고 가셔야 돼요, 지금은. 왜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물렸다, 그래서 저 지금 손절할 만한데요 하시면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위에서 물려서 좀 지금 낙폭이 크잖아요. 그러면 손절 못 한단 말이죠. 그럼 강제로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어떤 기업의 악재가 있어서 내리는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리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제 잘 차분히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겠고, 일단은 그렇다고 지금 또 물타지 마세요. 지금 아직은 고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더 내려온다면 그때 타시는 게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안 내려가고 그냥 올라간다면 그냥 계속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의 투자 전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린이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